고령퇴직연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하윤입니다. 자, 여러분의 재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도와줘 연금박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제, 바로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연금 박사님은 잠시 후에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은퇴 후에 노후 생활비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월 322만 원이 적정한 걸로 나왔다고 하고요. 최소 노후 생활비는 월 27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은퇴 전 생활비의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사실 딱딱 준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침 저에게 비슷한 고민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연이 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3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퇴직 후에도 지금처럼 여유로운 생활은 힘들 것 같아서 너무나도 걱정입니다. 혹시 이 연금을 미리 당겨받는 건 어떨까요? 도와주세요. 네, 은퇴를 앞두고 고정적인 수입이 끊겨서 걱정이라는 사연인데요. 은퇴와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이번 고민 해결을 도와주실 분 드디어 모셔보도록 할까요? 연금 박사님 나와주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고민 어떻게 보셨나요? 연금은 퇴직하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지금 국민연금이 점점 받는 시기가 늦춰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정년까지 가시는 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연금 받기 전까지 갭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 연금 절벽 또는 연금 크레바스, 연금 공백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연금 절벽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면 퇴직을 해서 소득은 끊기는데 연금을 받기까지는 그 텀이 생긴다는 말이네요. 이 사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럴까요? 네, 박사님. 그래서 이분도 연금을 미리 당겨받는 건 어떤지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우선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내죠. 그건 다 똑같은데 네. 또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 가지고 노령연금 받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1969년 이후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65세에 받습니다. 65세부터? 예전에 60세였는데 이게 65세까지 후진을 했어요. 65년에서 68년생까지는 64세부터 받습니다. 네. 그리고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부터 받고요. 이렇게 그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씩 이 받는 기간이 후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연금 공백기가 되는 것이죠. 네, 텀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사연자분도 아직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3년이나 더 기다려야 해서 혹시 이거를 조금 당겨서 받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5년 더 일찍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오, 네, 그것을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일찍 받는다는 뜻이죠. 올해 퇴직하시는 64년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노령연금은 63세부터 받지만 조기 노령연금을 58세까지, 최대 58세까지 당겨서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왠지 뭔가 불리할 것 같은데. 그게 상식이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1년 당길 때마다 6%씩 감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이면은 6, 5, 30. 안 돼. 30%나 줄어드는 겁니다. 네. 기다렸다가 노령연금을 받으면 100만 원 받을 분이 5년 당겨서 받으면 7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죠. 제가 이것을 대략 계산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69년생 이후분들은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잖아요. 네. 근데 최대 5년 당겨서 60세부터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60세부터 받는 분과 65세부터 받는 분이 언제 손익분기점이 생길 것인가? 만 76세더라고요. 76세.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은 남녀 그 평균을 내보면은 한 83세 정도 되거든요. 네. 평균 수명보다 훨씬 이전에 이 손익분기점이 생기고 이 손익분기점 이후에는 노령연금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 예. 어쩔 수 없다면 뭐 말릴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조기 노령연금 피하라.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좀 연금을 늦춰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늦춰받는 연금을 네.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기연금. 예. 연기연금은요, 좀 더 기다릴 여유가 있는 분들이 노령연금을 더 늦췄다가 받는 연금이거든요. 네.
아까 조기 노령연금이 5년까지 당겨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년 또 늦출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 1년 늦출 때마다 얼마나 증액이 될 것인가? 6%? 7.2%입니다. 많이 증액이 조금 되네요. 더. 우와. 최대 5년을 늦추면은 36%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노령연금을 100만 원 받을 분이 네. 5년까지 연기했다가 연기연금을 받으시면은 네. 136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우와. 국민연금 수령액이. 어.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하지만 사실은 이제 받는 기간은 5년 줄어드는 거죠. 네. 이것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5년 일찍 받고 100만 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5년 기다렸다가 136만 원을 받을 것이냐. 아, 고민되는데요? 손익분기점이 생깁니다. 네. 그게 우리의 평균 수명인 약 83세 정도더라고요. 83세. 그렇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내 수명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내가 정말 오래 살 자신이 있다.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살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연기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건강하신 분들이 또 자신이 있으시다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일반적인 국민연금 지급 시기에 대한 설명과 또 조기연금 그리고 연기연금에 대한 장단점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조기연금을 고민하던 사연자분께는 어떤 솔루션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조기연금은 피하셔라. 그러나 사실 지금 사연자 분께서 어떤 상황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이게 어쩔 수 없는 분들은 계시거든요. 맞아.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연금도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네, 그걸 활용해서 그 가급적 조기연금을 피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을 제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피하셔라. 만약에 국민연금 말고도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것들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요, 그런 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기다릴 때까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좀 활용해보자. 그렇습니다. 아. 그 연금 아까 제가 절벽, 네. 연금 크레바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고기를 건너가기 위한 연금이라 그래서 교량연금이라고도 합니다.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교량이 다리니까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연금들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인가요?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만 55세가 넘어가시면요, 언제든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특히 더 그 세제 혜택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교량연금들을 이용해서 먼저 55세 이후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쓰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네. 그 다음에 국민연금 받을 시기,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나이가 됐을 때 노령연금을 지급받으면 좋거든요. 다만 교량연금은 또 한꺼번에 소진하는 것보다요, 현금 흐름이 없을 때 좀 많이 받고, 국민연금 받는 시기가 도래하면은 이걸 또 액수를 계속 많이 받으실 게 아니고 조금 더 줄여가는 게 또 좋은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 노후 생활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보생명의 퇴직연금 중에서 그 신탁연금이 네. 이렇게 액수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거든요. 와. 자기가 어떤 연금을 가입해 있다,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어떤 상품을 가입했는지 잘 살펴보시고 이런 그 장점들을 잘 살려서 네. 액수를 늘렸다, 줄였다, 세금도 좀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뒷날을 도모할 수도 있고, 네. 활용을 잘 하시면은 좀 더 노후가 풍족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도와줘 연금 박사님, 우리 연금 박사님의 속 시원한 해결 방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짧게 질문 하나 준비했는데 해도 될까요? 그럼요. 연기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혹시 이거 말고도 연금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모든 연금이 뭐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액수를 많이 넣는 것보다 연금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게 기간을 늘려라.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의무 대상자가 아니지만 그 자발적으로 내는 임의 가입이 있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10년 이상 내야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모자란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미 계속 가입이라고 해서 납입 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 5년간 더 낼 수 있는 그 기간을 주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면 좋고요. 임의 가입, 임의 계속 가입. 그 다음에 내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군대 가 있는 기간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되살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것을 추납, 추후 납부라고 합니다. 추후 납부.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간을 늘리는 게 꿀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연금 말고 다른 연금 자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네. 일찍 가입 기간을 늘리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연금이라는 거는 젊을 때는 싫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게 이 연금,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 특히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그 개인연금을 잘 미리 가입하셔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량연금, 다리연금으로 잘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급여도요, 정년 전에 딴 데 쓰지 마시고 IRP에 집어넣으셔가지고 네. 그 세제 혜택 충분히 받으시면서 잘 운용하셔야 됩니다. 이 IRP는요, DB, DC 중에서 DC에 해당하군요.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누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잘 관리하는 게 나중에 이 액수를 불리는 이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IRP 같은 이런 세제 혜택 계좌를 잘 활용하셔서 젊을 때, 현역 때는 13.2%에서 16.5%의 세액공제 특혜를 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는 이런 이중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퇴직연금은 IRP에 넣어서 잘 투자를 해보고 개인연금까지 꼼꼼하게 잘 따져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 연금 박사님의 시원한 솔루션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모두 다 같이 연금 고민 해결을 축하하면서 네, 연금이 쌓이는 날까지 함께 해주세요. 연금 고민 해결! 퇴직연금 상품 가입 전 상품 설명서, 약관을 확인하세요.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 등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전자통신 수단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